솔직히 맞박이랑 갈박이 둘만 빼면 우리 둘은 쌉니다. 맞박이, 얼박이 캐릭터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개그맨 김시덕 씨. 전성기 시절 그는 개그 무대에서 돌연 자취를 감췄다. 통증이 그때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개그를 만들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사람 웃길까? 요것만 생각하던 사람이니 평생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머릿속에 아프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프지?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가 강직 척추염 진단을 받게 된 계기는 우연히 출연한 방송에서였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픈 걸로는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시 20대였지만 건강 걱정을 많이 했던 시덕 씨. 뜨는 부위를 이리저리 잘라볼 수도 있어서 미세한 누우시고요. 녹화가 끝난 후 의료진이 따로 면담을 요청해왔다. 쭉 핀 상태에서 쭉 올리십시오. 예, 올릴 이렇게. 수 있는 만큼 올릴 본인이 수 있는 올려서. 만큼. 예, 예, 됐습니다. 제가 멈춰주시면 도와드릴게요. 머리 내리시고.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시덕 씨 잠깐만 얘기 좀 하실 수 있냐고 그래. 예, 괜찮습니다. 뭐 말씀하십시오 하고 촬영팀 가고 얘기하는데 사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이 있는데 희귀 난치병이고 요게 자기는 조금 의심이 된다. 시덕 씨의 허리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근데 이게 이제 척추뼈고 이게 하얀 게 디스크입니다. 야, 이건 척추에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골반 CT를 촬영했습니다. 여기 같은 데 보면 하얀 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도 하얀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굳어가기 시작하는 막 초기입니다. 골반에서 천장관절이라고 강직성 척추뼈에 가장 빨리 침범하는 관절이 있습니다. 그게 침범하는 시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바로 안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냥 조금 그냥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 뭐 요 정도였는데 근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통증도 심해지고 병이 정말 심할 때는 송곳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견갑골 요런 데 찌르는 느낌, 허리 요런 데 찌르는 느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말이 강직성 척추염이지 척추 말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다 옮겨 다니는 거예요, 얘가. 강직 척추염의 초기 증상은 척추와 골반, 고관절의 통증에서 시작되는데 그 통증은 어깨 관절부터 엉덩이, 무릎 관절, 발 뒤꿈치까지 생기기도 한다. 증상이 심각해지면 척추에 염증이 반복되는 사이 척추뼈가 합쳐지고 굳어버려 움직임이 불편해진다. 그중 척추의 천골과 골반뼈인 장골이 만나는 천장관절 염증은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척추 관절에만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척추 관절 플러스 좀 큰 관절에 생기게 됩니다. 어깨, 무릎, 발목, 고관절 역시 그렇게 보면은 중심축에 생기는 어떠한 관절염이 나타나는 질환이 강직성 척추염이고 염증이 반복되면 허리가 굽을 수도 있는 상황. 이때부터 시덕 씨는 건강관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많이 심해지면 척추가 이제 새우처럼 이제 굽을 거예요. 굽어서 척추 마디마디가 석회화 되면서 또 돌처럼 굳으면서 허리를 못 펴게 된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척추가 그렇게 새우처럼 굳어서 내 아이를 보러 갔을 때 내 아이가 날 창피하면 어떨까? 이게 너무 컸거든요. 자, 먼저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지개를 한번 시원하게 하세요. 오금을 가슴 쪽으로 먼저 시덕 씨는 즐겨 피던 당겨주시면서 담배를 끊고 스트레칭과 운동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했다. 날숨이 나와야 됩니다. 손을 모으시고요. 쉽지 않았지만 이러한 생활 방식이 몸에 벨 때까지 독하게 지켰다. 여러분들,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많은 강직성 척추염 한우 분들한테 들었던 질문이에요.
아마 몇천 명 이상한테는 들었을 것 같아요. 제법 긴 시간을 인터뷰를 했잖아요. 제 자세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빨리 감아보시면 딱 티가 날 건데 진짜 꼿꼿할걸요? 정말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덕 씨. 근데 이거 몸에 배이게 하기까지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앉았을 때 인터뷰 한다거나 뭐 이게 뭐 이렇게 지대고 있다거나 저는 집에서도 밥 먹을 때도 뭐 어디 앉아 있을 때도 항상 이렇게. 이러한 노력으로 그는 14년 만에 다시 복귀했다. 서둘러 가정론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우야코 지킴이 시급했다. 아 그거예요? 뭐라고요? 그는 웃음도 건강 회복 비결이라고 말한다. 그래요? 뼈마디가 굳으신 분들이 있는데 손가락이 굳으신 분들이 있는데 계속 웃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뼈마디가 부드러워지면서 펴지더라. 이런 강의를 보고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전 세계 코미디 프로 다 찾아오면서 일부러 더 크게 웃고 이런 노력까지도 했어요. 심지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웃고 이렇게 하시면 1년 정도만 해보시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무조건 좋아지실 겁니다. 헬스장 안에 펀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진다. 아시안게임 메달을 향해 맹훈련 중인 우슈 선수 정다재 씨다.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운동선수의 꿈을 키워오던 다재 씨는 체육고등학교 진학 후에 강직 척추염이 발병했다.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네.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땡땡 부었었고 사실 쩔뚝거리면서 운동 계속했거든요. 여기는. 저는 이 진단 받자마자 운동 그만둬야 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갖고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었죠. 제가 최고를 진학했는데 사실 최고 목표가 운동선수잖아요. 네. 진학부터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생각이 좀 많았죠. 전학을 또 가야 되나. 그런데 정다재 씨의 통증은 왜 허리보다 발가락 관절에서 더 심했던 걸까? 아주 초기에 발견된 강성 척추염 한 전 단계 정도 그리고 보이는데 이제 염증이 이때 생겼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통증이 되게 심했었고요. 2020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한 3년간은 계속 잘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 강시성 척추염 질환은 자가 항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는 자가 염증 질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염증 질환은 좀 간헐적인 면이 큽니다. 항체가 없으니까 세균이나 혹은 이제 과도한 사용이나 다치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때만 염증이 좀 오래 갔다가 가라앉는 하중이 가해지는 힘이 계속 뼈에 가해지면은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도 트라우마가 생기고 힐링을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 힐링 과정에서 좀 염증이 오래 간다든가 염증을 심하게 가서 염증이 심하게 되면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재생이 안 되고 그 부분이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되면은 고기가 이제 뼈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 천장관절이라는 곳이 골반의 가장 큰 관절로 척추를 받치고 있는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가장 큰 무게가 가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트리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전에 좀 더 어렸을 때 오는 말초 척추관절염 형태로 오는 게 발뒤꿈치 같은 데서 시작을 하는데 하지관절이 주로 이 질환에서 많이 오는 이유가 아마도 체중 부하가 큰 곳에 먼저 유발이 되기 때문에 발뒤꿈치 그리고 소아에서 오는 무릎 관절염 이런 형태로 좀 더 오고 나이가 들면서 고관절 그다음에 천장관절 그다음에 이제 척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연 씨 역시 발 뒤꿈치에서부터 통증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발에 힘을 지지기 힘든 부분이라고. 아, 고기가? 네, 이 부분입니다. 종아리나 허벅지는 괜찮은데 이 뒤꿈치가 아프니까 이 다리 전체를 힘을 못 싣고 그냥 사용을 못하는 느낌을 받아요. 걸어 다닐 때도 항상 오른발에 조금 더 딛는 시간을 좀 많이 들고요. 다리가 아픈 거는 계속 이어왔고요. 그거를 이제 수염제 먹으면서 버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깨가 발병해서
그때 좀 두 가지가 겹치니까 그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깨 다치고 왼손을 쓰다 버릇하니까 필기하는 것도 왼손으로 하는 거 연습하고 어깨에 힘줄이 끊겼다고 그러셔서 그때 수술하면서 같이 어깨에 발생했던 염증도 제거를 하시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염증의 원인을 찾게 된 수연 씨. 자, 앉으세요. 이 부분이 약간 계속 결리고 수술하고 난 뒤에도 한 1년이 지나도 계속 아파서 원래 수술한 병원에서 이건 이 혈액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큰 병원을 가보라 해서. 네네. 좌측, 우측 돌려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요. 돌려서 찍었을 때 왼쪽에서 봤을 때는 천장 관절이 일부 보이게 되지만은 그 간격 사이가 넓거나 좁거나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게 보이게 되고요. 우측으로 돌렸을 때는 이런 부분에 많은 파괴가 관찰이 되게 됩니다. 어깨는 굉장히 큰 관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염증이 생긴다는 게 육안적으로 쉽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고요. 강시장 척추염의 통증 자체가 지속적인 통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다가 또 며칠, 일주일 지나면 또 많이 가라앉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잘 하다가 또 다시 아프게 되고 많은 젊은 환자분들이 이런 아픈 기간에 대해서만 안정을 취하고 또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병에 대한 확인이 조금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병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 척추염 환자들은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3년 이상 병원을 전전한다. 처음부터 류마티스 내과를 가는 경우는 적다. 제가 이런 증상이 있고 나서 한 5-6년 정도 있다가 이거 강직성 척추염이 의심이 된다. 정형외과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또 이제 좀 척추 전문 병원 가서 추나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자세 교정 같은 치료도 계속 받았었어요. 한번 눕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눕고 나서 이제 여기가 땡기니까 한 이렇게 있었다가 뭐 이렇게 있다가 이게 너무 힘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똑바로 누워있지 못해요? 네, 똑바로 누워있지 못해서 차라리 엎드려 있으면 그나마 통증이 덜 했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자다가 이게 좀 불편해지면 또 다른 자세로 바꾸고 아까 그 자세로 가고 그 자세로 갔다가 다시 힘들면 뭐 옆으로 누워보고 이렇게 일어나고. 강직 척추염이 진행되면 또 다른 고통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이 뻣뻣해져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어났었어요. 수영 씨는 매일 하던 운전도 힘들어졌다. 하고 다리도 막 힘을 못 줬어요? 여기 힘이 안 들어가요. 진짜. 이렇게 하고 이 다리 드는 것도 허리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까지 돌려야지 보이는 거죠. 몸이 이 정도가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려야지 보이는 거죠. 처음 병원에 왔을 땐 혼자 걷는 것조차 하지 못했던 수영 씨. 꼬리뼈하고 허리 쪽에 통증이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발바닥하고 이쪽 이런 관절들에 붓기가 심했고 이게 심하다가 이제 너무 심해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저 혼자 갈 수는 없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부축을 해서 가야 될 정도고요. 수영 씨의 상태는 어땠을까? 요 관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골 장골이고요. 이 관절이 지금 이제 그 표면이 울퉁불퉁해진 게 있는 거고 이쪽이 좀 일부 손상이 돼가지고 파모가 들어간 변화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이고요.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염증에 동반되어 있는 활동적인 염증 상태가 있는 그 소변들입니다. 보통 4단계로 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손상 때문에 좀 벌어지는 게 생기게 되고요. 세 번째는 붙어오는 게 생기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완전히 붙는 건데 지금 왼쪽은 3단계 정도, 오른쪽은 2단계 정도 변화가 생겨 있는 상태이시고 양쪽에 2단계 이상 변화가 있거나 한쪽에 3단계 이상 변화가 있어야지 강직 척추염으로 진단이 되는 것이고 강직 척추염은 3단계가 되면 관절이 붓기 시작한다. 그래서 밤사이 움직임이 없는 수면 직후에
통증이 더욱 심하고 아픈 것이다. 문제는 이 병이 진행이 되면 척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척추는 운동성이 큰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손상 때문에 서로 붙어버리는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운동 범위에 심각한 제한을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숙이는 것, 옆으로 뒤틀리는 것 같은 운동 범위 제한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이후에는 목이 이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도 목이 닿지 않고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매일 잠 주무시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으시고요. 매트를 이게 단단한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걸 쓰면은 자고 있는 동안 허리가 변형이 올 수 있어가지고 심할 때는 허리에 통증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바로 못 일어나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거의 한 2시간 잔 것 같아요. 거의 자다 깨고 해가지고 엄청 피곤했어요. 그래서 악순환이죠.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해가지고 더 몸도 아프고 또 못 자고. 그래서 처음에 이 병을 몰랐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관절의 손상과 변형을 일으키는 강직 척추염. 안녕하세요. 네. 관절의 영구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선 강직 척추염을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주사도 잘 맞고 계시고. 그 경추 2번, 3번 인대에 골격이 생성돼가지고 조금 약간 붙어있는 그런 소견인데 강직성 척추염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이에요. 계속.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통증을 디스크로 착각한다. 네,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리의 요통이 염증성인지 아닌지를 먼저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염증성 요통은 휴식을 취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호전이 되고 새벽이나 밤에 좀 강도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40대 이전에 서서히 발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천장관절이 이렇게 쫙 다 아파요. 저는 이제 여기가 오고 그 다음에 목으로 왔어요. 네, 목으로 해서 어깨까지 해서 엄청 굳어 있어요. 아예.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 게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허리 디스크는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서 편하게 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강직성 척추염은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이렇게 누워 있거나 오래 이렇게 동일한 자세로 이렇게 있으면 몸이 점점 굳어지니까 계속 점점 아파지거든요.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 하나인 디스크는 섬유륜 밖으로 빠져나온 수액이 신경을 누르면서 발생한다. 반면 강직 척추염은 물렁뼈와 척추뼈 사이에 염증이 생긴 부분에만 통증이 생긴다. 디스크의 통증은 허리부터 발가락까지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지만 강직 척추염은 염증이 생긴 부분에만 발생한다. 디스크는 움직일수록 통증이 커지지만 반대로 강직 척추염은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심해진다. 강직 척추염은 왜 생기는 걸까?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특정 유전자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체육 수업 시간을 받을 때 스트레칭을 하다가 이게 다리에서 약간 소리가 나더니 그때부터 쭉 아프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른쪽 고관절 부분이요.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가지고 누워서는 절대로 못 자고 항상 그 침대 같은 경우에 벽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여기에 베개를 딱 대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등받이처럼 해가지고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고 막 그랬었어요. 염증은 눈에도 나타났다. 여기에 피곤하거나 그럴 때 계속 가렵고 그래가지고 계속 긁으면은 보통은 괜찮았는데 요즘은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긁으니까 완전히 여기가 살이 뜯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유연해졌는지 한번 봅시다. 형 한번 일어나 봐요. 증상은 형 종민 씨에게서 먼저 시작됐다.
강직 척추염 진단 9년차. 오른쪽으로 쭉 꾸준히 치료를 해와 더 이상의 진행은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 반대쪽으로 쭉 더더더더더더더 목은 많이 유연하니까 이게 굳지 않도록 그 스트레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생은 아직까지 형보다는 조금은 덜한 상태인데 형이 하는 거 옆에서 잘 운동하는 거 배워가지고 형보다 더 자주 하는 게 좋아요. 형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 HLA-B27. 이는 인간 백혈구 항원이다. 인간 백혈구 항원은 클래스 1, 2, 3로 나누게 되고 클래스 1이 A, B, C의 카테고리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HLA-B까지가 되겠고 그 중에 27이라는 넘버링을 갖고 있는 게 HLA-B27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HLA-B27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강직성 척추염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관절염 유발 단백질이 다른 면역세포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절염 유발 항원에 대해서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항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독성 T세포 외에 자연 살해 세포라든지 T세포라든지 그런 면역 반응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포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수많은 단백질을 만드는 기관이죠. 거기에서 단백질을 좀 이렇게 꼬임을 이상하게 하는 아주 잘 꼬여지지 않는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또 2차적인 염증 반응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전체 성인의 4.6%가 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직 척추염은 유병률에서 남녀 간 성비 차이가 도드라진다.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3.6배 높은 것이다. 지금 형제가 동일하게 HLA-B27이라는 유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 유전자는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있는 경우에 한 100배 정도 질병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모두가 다 발생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20명 중에 1명 정도만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행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게 강직성 척추염이 있다라는 거랑은 동일시되지 않는다. 본인이 나중에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자식도 그러면 자기처럼 강직성 척추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묻습니다. 자식을 몇 명이나 낳으실 생각이에요? 한 20명 정도 낳는다고 하면은 그 중에 1명쯤은 실제로 강직성 척추염을 나중에 앓게 될 수도 있는 그 정도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입시학원에서 상담교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종훈 씨. 그가 강직 척추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건 증상이 시작됐을 때 빨리 대응했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때쯤인가 약간 좀 그 다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혹시나 이제 형이랑 비슷한 증상인가 아닌가 해서 이제 확인차 병원으로 갔는데 보통 이제 엄청 아플 때는 저희 집에 이제 목발이 있어서 그걸 이제 짚고 다녀야 될 정도이기도 하고 보통 자고 일어났을 때 많이 그러고요. 장시간 서 있었을 때는 이제 조금만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지고 아직은 제가 이제 초기 증상이라서 형보다는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형 덕분에 이 병을 빨리 초기에 알게 돼서 저는 심해지지 않은 거니까 형한테는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본인의 통증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을 동반한 등허리 통증, 엉치 엉덩 통증이 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시작할 때쯤 저절로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거운 부분이 그런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서 더 악화되는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호전이 되는 양상이라면은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1,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척추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장기도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피부에 건선, 피부 병변이 생길 수도 있고 안구를 침범하는 포도막염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염증성 장염 예전에 앓았다 뭐 이런 병력이 있으면은 허리 통증과 같이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강직성 척추염은 남자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사실 한 여자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 남자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은 남자의 강직성 척추염 발병률이 여자보다 한 2,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관절에 생기는 통증을 노화 증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운동 마니아 김영래 씨도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일어나려고 하면 아이고 이러죠. 이래갖고 이제 좀 이렇게 조금 걸으면 조금 나아져요. 일어나서 계단 올라가는 거 못 올라가게 돼요. 10분 휴식인데 20분 휴식 중에서 한 10분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막 아이고 뭐 이렇게 계단을 막 못 올라가갖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요통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통증이 허리 한쪽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허리 통증과 함께 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포도막염이었다.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안과를 갔는데 거기 안과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허리가 뭐 이렇게 아프면 이 병명을 큰 병을 가든지 해서 병명을 찾아라. 딱 이러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강직 척추염 치료를 시작하자 더 이상 포도막염은 생기지 않았다. 좋아요. 항 TNF 주사가 포도막염도 치료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포도막염도 안 생겼죠. 그렇죠. 포도막염은 강직성 척추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관절 외 증상 중에 하나고요. 약 30%에서 40% 정도의 환자가 포도막염을 앓을 수가 있고요. 또 재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와의 이제 협진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강직 척추염 환자에게 자주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안과 검사를 받고 있는 이지유 씨. 포도막염이 반복돼 병원을 찾았다. 이게 불을 꺼도 눈이 아파요. 그러니까 빛을 보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을 끄고 눈을 까맣게 해도 아파요. 약간 심하게 말하면 칼로 도려내는 듯한 느낌? 왼쪽 눈만. 네, 저는 그때 거의 응급 상황이긴 했어요. 통증은 좀 어떠세요? 검사 결과 지유 씨는 강직 척추염이 의심됐다. 조금만 더. 네, 좋습니다. 각막, 그 검은 동자의 제일 겉에서 조금 뒤쪽이 이제 전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주로 이 염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남자분들이 조금 더 흔하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이런 젊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다 침범하기보다는 한쪽을 침범하는데 양쪽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된 포도막염의 특징입니다. 강직 척추염에 동반되는 포도막염. 포도막은 흰자 바로 안쪽에 있는 조직층으로 혈관으로 구성된 맥락막과 수정체를 조절하는 모양체,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로 구성된다.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고 물체가 흐릿하게 보인다. 강직 척추염 환자는 주로 포도막의 앞쪽에 염증이 생긴다. 여성의 경우 강직 척추염이 생겨도 남성보다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민지 씨도 통증이 참을만 했다고 한다. 엄청 이렇게 뒤뚱뒤뚱 걸었어요. 아예 여기를 여기 골반이랑 다리 자체를 이제 굽히지 못하니까 거의 그냥 이렇게 약간 뒤뚱뒤뚱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힘을 많이 못 주고, 네. 앉아있을 때는 별로 안 아팠고 걸을 때나 아침이랑 잠자기 전에, 그리고 또 진통제를 먹으면 또 괜찮아졌어서 그래서 그냥 사실 뭔지 모르는데 이제 약을 먹으면 아침하고 저녁만 좀 많이 불편하니까 그냥 약간 참으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단지 여자는 이 병에서 좀 약하게 오는 경향이 있어서 뭐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강직이 오지 않은 혹은 천장관절의 뼈의 변형이 없는 그룹까지 다 모으면 남녀의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남자들에 있어서 좀 더 심하게 가기 때문에 남자가 좀 3-4배 더 많은 것 뿐이지 이 전체 통틀어서 면역병으로 따지면 뭐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 강직 척추염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병의 활성도가 바로 운동이다. 올라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척추와 골반 사이에 있는 관절이에요, 여기가 강직 척추염이 제일 먼저 염증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저절로 염증이 생겨서 변형이 오면은 강직성 척추염을 확진할 수가 있어요. 관절은 이제 주위에 인대도 있고 연골도 있고 이제 허리 같으면 디스크도 있고 한데 한 번 망가지면은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이라 이제 통증이 있는데 무리해서 운동하다가 거기 다치게 되면은 좀 재생이 안 되니까 계속 고생을 할 수가 있어서 관절 부위 있는 운동하다 통증이 있으면은 절대 무리해서 하지 말고 운동 방법을 바꾸는 게 좋아요. 민지 씨가 택한 운동은 요가다. 요가로 전신을 부드럽게 풀고 수업 전후 따로 시간을 내 스트레칭도 하고 있다. 저는 일단 거의 웬만하면은 주 5일에서 6일 정도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요. 매일 운동 가니까 운동 가고 끝나고 이제 폼롤러라든지 그런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업무 할 때도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일단 허리도 안 좋고 네, 안 좋아서 그냥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그냥 일어나거나 좀 이제 좀 살짝 걷거나 하는 정도로 이제 해주고. 뭐 요가가 좋긴 하지만 남자들 요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요가보다는 축구나 자기 좋아하는 농구나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척추를 많이 돌리는 뭐 골프나 혹은 탁구나 배드민턴 뭐든지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운동. 근데 뭐 환자가 아킬레스건이 계속 부어가지고 점프를 못한다. 그러면은 농구 같은 거 하다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운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직 척추염 13년 차 김기수 씨. 그는 뜻밖의 찾아온 강직 척추염을 수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가장 힘든 게 몸의 강직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 강직을 빠른 시간 내에 풀어줄 수 있어서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힘든 적도 있었고 저녁도 마찬가지였는데 요거 하게 되면 그래도 또 많이 빠른 시간 내에 풀리고 또 일상생활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관절을 풀어주면 잠을 잘 때도 편안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뻣뻣함도 덜하다고 한다. 몸을 이렇게 쭉 말아서 이렇게 돌렸다가 돌렸을 때는 발을 반드시 이렇게 그래서 발바닥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수영은 관절 하중을 받지 않고 근육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관절 유연성도 키울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수영은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강직성 척추염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많은 염증 관절염에서 수영은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스트레칭을 같이 한다면은 최고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저쪽에 TV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매달리는 이렇게 몸에 힘 빼고 이렇게 매달리면은 이제 목부터 해서 척추 이제 엉덩이 쪽까지 근육이
이완이 되는 게 되게 느껴져요. 11년차 수민 씨는 매달리기를 추천한다. 그러면 이제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척추 라인이 이완되면서 좀 시원한 몸 이제 척추 변형이 안 되는 것에도 되게 좋은 운동이고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함에 따라서 흉추가 앞으로 이제 숙여지는 그런 이제 경과를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운동을 통해서 좀 예방할 수가 있겠고 프랭크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프랭크 자세를 해가지고 이제 하늘을 보면서 허리를 이렇게 펴주는 그런 동작 그런 것들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집의 한쪽 모퉁이에서도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시원해지나요? 여기 그 윗가슴 근육이 조금 당겨져서 조금 라운드 숄더 되는 거를 조금 펴주는 그런 스트레칭이 되는 것 같아요. 한때는 서는 것조차 힘들었던 수연 씨.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다시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